음, 시간 좀 걸려. 15분 정도. NPL 투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기서 수익을 냈지? 동시에 이런 이런 불안도요. 혹시 나만 모르고 당하는 거 아닐까? 오늘 보여드릴 두 개의 실제 사례가 그 답입니다. 똑같은 NPL 투자인데 하나는 4개월 만에 연 380%의 수익을 냈고 다른 하나는 연 118%의 손실을 봤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감이 아닙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부스쿨 학교장 안철진입니다. 저는 미국계 헤지펀드에서 투자 총괄 본부장을 지내며 25년간 부동산 투자 현업에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쓰던 투자 분석 모델을 10년에 걸쳐 우리 금융과 투자 환경에 맞게 수백 번 다듬어 엑셀 분석표로 만들었고, 이번에 그것을 국내 최초로 앱과 웹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여드릴 5분 완성 MP의 투자 수익률 분석 툴입니다. 복잡한 엑셀을 직접 돌릴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만 넣으면 투자에 꼭 필요한 숫자가 5분 만에 나옵니다. 참고로 이 MPL 분석 툴은 시작일 뿐입니다. 곧 경매 분석 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분석 툴,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평가 비교 분석 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NPL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채권을 사서 배당으로 수익을 내는 배당 채권 방식이고, 또 하나는 채권을 사서 직, 직접 경매에 들어가는 유익 투자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개발된 앱인데요. 배당 채권이 써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오른쪽에 유익까지 돼 있죠. 이 배당 채권은 보통 이제 채권을 사서 배당을 받는 방식이어서 일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고, 그걸 이제 연수익률로 환산하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채권 매입 후 유익까지라는 거는 채권을 사서 직접 이제 경매 입찰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당 채권 방식의 분석 세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기서 앱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금액이 감정가가 1억 8,600이죠. 그 다음에 예상된 게 실제 낙찰이 1억 9천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집행 비용은 다 합쳐서 28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이율은 6%, 6% 이제 연체율은 6% 플러스 3%니까 총 9%가 되겠죠. 그 다음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의 배수는 1.3배입니다. 그러니까 130%로 잡혀 있는 거죠. 이 금융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매 일자는 여기 날짜 보면 여기 표시돼 있죠. 그래서 2015년 5월, 예상 낙찰은 2016년 1월 이렇게 이제 됐던 실제 물건이고, 자, 요거 실질 채권 행사 금액은 모르시면 안 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상 낙찰 금액,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채권 행사 권리 금액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면은 이 앱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에 샀냐면 이제 1억 500에 샀죠. 그래서 질권 대출로 그때 89.52%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9,400만 원을 질권 대출로 받은 것이고요. 대출 이자는 5.4%, 기간이 이제 4개월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실제 배당은 얼마가 됐느냐? 1억 2,500이 배당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27.5%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여기는 법인에서 직접
대부 법인에서 한 거기 때문에 향후 이거는 법인세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 나오냐?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380%대가 나오는 겁니다. 핵심을 넣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380%대의 4개월 투자로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엠펠은 누구나 돈 버는 시장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로 컨설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과 대부업 명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자 소득세는 왜 그러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0으로 놓으니까는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연 마이너스 118%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같은 배당 채권 방식인데 그 결과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아까 380%의 수익률이 나왔고, 2번 같은 경우는 연 마이너스 1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자, NPL 투자의 성공과 실패, 그 차이는 바로 운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를,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이 숫자를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이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자, 유찰이 거듭될 때,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 있는데, 실패 분석은 예상보다 유찰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권 대비해가지고 배당금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손해가 난 건데, 해결 방법은 이게 몇 회까지의 유찰이 됐었냐면은, 총 6회가 유찰이 된 후에 이제 낙찰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사회에 유찰된 다음에 직접 유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입한다는 건 뭐냐면 직접 이제 배당금이 내가 채권 매입한 금액보다도 적다라고 예상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한 다음에 향후 어떻게 되냐면 이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밸류 애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가격을 높인 다음에 매각해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직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배당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플랜 A는 배당 채권으로 가겠지만은 유찰이 지속돼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플랜 B 가동해서 유입해가지고 향후 이제 밸류에드를 통해서 실제 가치를 높이는 이런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NPL인데 왜 누구는 380%의 수익이 났고 누구는 왜 마이너스 118%의 손실이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투자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한다더라. 지거나 안 하면 늦는다더라. 그 공포에, 그러니까 포모 공포죠. 이 공포에 떠밀려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철저히 분석한 숫자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아니라 숫자가 먼저, 그다음에 그 숫자를 딱 5분이면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과 실제 사례들은 향후 무료 특강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